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해리의 이상 야릇한 행동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자기가 행동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추가 이거 생식기가 짓물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하면은 뭔가 세균 감염도 될 것 같고 생식기는 좀 또 중요한 부위다 보니까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제보하게 됐어요. 먼저 영상을 통해 해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봐야겠죠? 다른 반려견들처럼 해리도 산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집에서도 잘 놀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죠?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한 해리의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앞발로 생식기를 만지는 건데요. 잠깐이라도 틈만 나면 여지없이 민망한 행동을 했던 녀석. 문제 행동의 원인을 두고 이런저런 추측도 무척 많았는데요. 옛날에 그 SNS에 올렸었는데 어떤 수의사분이 자위하는 거라 그랬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첫 번째로 의심되는 건 생식기를 만지는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성적인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애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민망한 느낌도 좀 드셨죠? 그쵸. 막 생식기를 계속 비비니까. 그죠. 이게 또 뭐 사람한테 연결시켜버리면 좀 민망한 행동. 뭐 영어로는 뭐 마스터베이션 아니면 뭐 자위 이런 거랑도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성적인 행동일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중성화는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중성화는 어렸을 때 데려오기 전부터 돼 있었어요. 데려오기 전부터 되어 있었고 네. 우선은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항상 뭔가 강아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람에 빗대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행동 중에 또 많이 의심하는 게 마운팅이라고 하죠. 개들의 성적 표현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 마운팅인데요. 그렇다면 해리의 문제 행동도 마운팅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영어로는 마운팅, 험핑이라고 하는데 마운팅은 올라타는 거고 험핑은 이제 허리를 흔드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들을 성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운팅도 뭐 이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성적인 행동, 두 번째가 스트레스, 또 세 번째가 관심받기 위해서, 네 번째가 동료들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의 우위성의 확인이나 놀이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중성화를 한 친구들은 그런 성적인 행동으로 할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성적인 행동으로 할 때는 약간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표정과 행동도 조금 더 야릇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적인 행동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뭔가 이런 행동이 막 이렇게 쾌락을 느끼게 한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불편한 감이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성적인 행동은 배제할 거예요. 네. 정말요? 해리의 행동이 성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의심되는 건 보호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유별난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달리가 양치질을 하는 잠깐의 순간에도 해리는 여지없이 문제의 행동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연신 보호자가 있는 곳을 쳐다보며 잠시도 발을 가만두지 못하는 해리. 달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해리는 누워서 쉬질 않아요. 이제 소강 상태가 되면은
막 엄청 힘들어하는데 헥헥대면서도 저러고 있어요. 정말 해리의 행동이 보호자의 관심을 받기 위함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면 다 관심받기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사실 뭐 다른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행동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모르겠으면은 다 관심 받으려고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네. 이 행동을 해서 관심을 받으면은 내가 목적을 달성하면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피해가면서 또 계속 하려고 해요. 하죠. 오히려 이 관심, 이걸 못하게 한다라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불편해서 하는 거예요. 그만해, 하지 마. 해리, 그만. 보호자가 아무리 말려도 문제 행동을 멈추지 않는 걸로 봐선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리, 그만해. 그만해. 계속된 해리의 문제 행동으로 보호자는 병원을 찾기도 했다는데요. 병원에서는 뭐 소양강 그런 거 뭐 줄여주는 걸 일단 처방을 받았거든요. 근데 뭔지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뇌 쪽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셔가지고. 세 번째로 의심되는 건 뇌질환 관련 가능성.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되는 해리의 행동이 정말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런 걸까요? 제가 봤을 때 뇌 쪽의 문제는 아니어 보여요. 그러면 사실 다른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 우리가 의심할 만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되게 일반적인 행동 패턴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행동학적 문제, 얘가 잘못해서 얘가 뭐 교육이 안 돼서 뭐 정신이 이상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의학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의심되는 그런 의학적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룰아웃이라고 해요. 얘일 수도 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얘가 아니야. 그럼 얘를 빼야 되고요. 얘일 수도 있는데 그럼 검사를 해봤는데 아니면 얘를 빼야 되고 다 해보고 나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행동학적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단서를 찾아볼까요? 발바닥뿐만 아니라 이 짧디 짧은 발목까지 동원해서 생식기를 비비는 해리. 아휴, 이런 해리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많이 불편해 보이기도 한데요. 근데 진짜 계속 저러고 있어요. 다른 짓 하고 있을 때도 저러고 있고 앞발로 원래는 이렇게 문질렀었는데 요즘에 왼쪽 다리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걸 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꿈치로 막 저렇게 비비더라고요. 저런 행동 계속하면 또 아프긴 네. 불편하긴 할 거예요. 낼름낼름 거리면서 스트레스 시그널도 보여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심지어 달리까지 해리의 생식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데요. 녀석들의 모습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설쌤. 근데 이것도 못하게 해야 돼. 하는 거예요? 네. 달리가 해리 하는 거는 진짜 막아야 돼요. 근데 해리가 가가지고 들이대요. 핥아달라고. 그럼 얘는 자기가 못하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이거 달리가 이렇게 하면 악순환의 반복, 끊기지가 않을 거예요. 구강세균 같은 거 들어가면 또 염증 생기고 역행성으로 오히려 뭐 또 방광염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이거 되게 저 못하게 해야 돼요. 계속 할 텐데 걱정이네. 오줌 싸고 소변 보면은 달리한테 다가가요. 핥아달라고. 그리고 지금 약간의 염증이나 이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달리는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한테는 많이 나지 않지만 달리한테는 있을 수 있어요. 쟤 한 번만 볼까요? 해리 한 번만 데리고 와볼까? 우선 간단하게나마 해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설쌤, 해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보면 피부 주위에 네. 이렇게 불긋불긋한 것들이 좀 보여요. 네. 그리고 포피도 좀 불긋불긋한 부분들이 보이고요. 네. 여기 지금 이 생식기 주변에 털 자른 게 아니고 원래 이 정도 짧게 나는 거죠? 네. 여기가 조금 불긋불긋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염증이 있는 거예요. 요 주변에.
이게 빨개졌다가 다시 또 안 물었다가 막 그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생식기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오케이, 지금 문제가 없지는 않아. 아, 설쌤, 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지금 보면 우선 이쪽에 피부가 완벽히 깨끗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포피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포피염이나 피부에 알러지나 뭔가로 인해서 이런 병변이 생긴 건지 네. 아니면 뭔가 행동학적으로 긁고 핥고 했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지고 포피염이 생겼는지 가장 원발적인 원인,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찾기가 아주 쉬운 상태는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 보였어요, 혜리는?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비볐는데 그때는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요즘 들어 갑자기 피부에 계속 염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생식기 부분에 너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게 피부의 염증이 아니라 비뇨기계의 염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방광이나 요도의 염증. 그러면 가렵거든요, 여기가. 방광염, 요도 염증 같은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확인을 해봐야 돼요.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 비뇨기계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만약 방광이나 요도에 이상이 있어 시작된 문제 행동이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진은 필수겠죠. 이 끝이 진짜 가렵긴 한가 봐요. 여기가 두꺼워지고 되게 까매져 있잖아요. 네. 이게 많이 오랫동안 계속 건드렸다는 증거예요. 원래는 색깔들이 아무리 색소가 좀 있다고 해도 약간 이렇게까지 두꺼워지진 않거든요. 혜리의 검사 결과 어떤가요? 안녕. 나 엄마가 걱정하시겠다. 계속 손으로 그렇게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일단 다행히 방사선 상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뭐 결석이 있거나 방광벽이 많이 두꺼운 방광염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여기 생식기 끝이 항상 오줌이 계속 묻어있는 부분이고 또 남자애들은 거기 사이에 세균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처음에는 염증이 생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포피에 이렇게 혹시 농이 보이는 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현미경으로 도마를 좀 했거든요. 또 여기 뽀글뽀글하고 길쭉길쭉하게 막 보이는 거 보이시죠? 얘네들 다 염증 세포예요. 검사 결과 다행히 비뇨기 쪽에 이상은 없지만 생식기 쪽에서 상당히 많은 염증이 발견됐는데요. 비뇨기계 질환이 아니라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대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또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알러지성 질환이에요. 지금 발도 앓고 있고 사타구니 쪽도 조금 붉은 끼도 좀 있고 피부 병변도 있으니까 알러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진료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 행동으로? 한번 가서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그 동영상을 들고선. 그런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소양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냥 그렇게만 하셔가지고 약 처방을 받았는데 별로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밤이 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하는 녀석. 그런데 이렇게 증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왜 병원에서는 알레르기 증상을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랬어요. 어렸을 때 아토피가 좀 있었어요. 근데 눈으로 봐서는 아무 티가 안 나요. 원래 보통 아토피가 있으면 좀 빨개지고 막 올라오고 이러는데 저도 아토피라고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소양감이 있었고 주로 언제 그러냐?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해리의 경우 심한 가려움증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에는 직접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정확한 진단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데요. 집중할 게 있을 땐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놀 때, 같이 농구할 때, 축구할 때 이럴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모든 일과가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할 때, 소리도 안 들려, TV 소리도 안 들리고 이제 나 혼자만의 시간, 어떠한 자극이 없을 때, 그럴 때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런 가려움증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해리의 요상한 자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이 알레르기라고 해도 하필 왜 이런 자세로 생식기를 비비는 걸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보면서 쟤 뭐야 막 웃겨 아니면 뭐야 쟤 막 성적인 행동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웃긴 게 아니라 좀 안타까워 보이는 거죠. 어떤 점이 안타깝다는 거죠?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고 강아지는 뭐가 손이죠? 다리 손이. 아니죠. 입이 손이에요. 아, 네. 발은 보조 수단이 되고요. 네. 보통은 강아지들은 입이 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아기들을 어떻게 하고 다녀요? 안고 다니죠. 네. 그런데 강아지들은 모견이 새끼 강아지 옮길 때 발로 잡아서 옮기지 않잖아요. 입으로 잡아서 옮겨요. 그래서 뭔가 할 때 불편한 감이 있고 내가 뭐 긁거나 아니면 뭔가를 할 때 대부분 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뭐 일반적으로도 자신의 생식기나 항문 쪽을 닦거나 확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러고 보니 다른 개들은 이렇게 해리와는 다르게 고개를 숙여서 입으로 생식기를 할곤 하는데요. 프렌치 불독이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입이 잘 안 닿아요. 근데 지금 우선은 첫 번째로 코가 짧죠. 코가 거의 없어요. 코가 짧아서 내가 이렇게 거기다 목도 짧아. 근데 여긴 두꺼워. 유연성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걸 확인하려고 해도 내가 입으로 뭔가 해결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발로 지금 나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드디어 밝혀진 해리의 비밀. 실제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해리가 특이한 자세로 생식기를 만질 수밖에 없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좀 특이성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척추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 가다 보면 여기 보면 마르모 모양의 척추들이 보이죠. 근데 여기도 보이고. 이게 뭐냐면 반척추증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척추 모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유전적인 결함이고 기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고 대부분의 프렌치 불독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강아지는 사족 보행이다 보니까 허리 하중이 많이 걸리는 동물이에요. 안 그래도 골련골이 좋지 않은 품종에 허리 하중까지 많이 걸리고 반척추증까지 있어. 그러면 허리도 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보통 강아지들이 입으로 자기 생식기를 할 거나 해결을 하는데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거죠. 구부리는 거나 이런 게 다른 아이들보다 편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가려운 증상이 있어도 프렌치 불독의 신체적 특성상 생식기에 입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해리는 어쩔 수 없이 입 대신 발을 사용해 불편을 해소해왔던 건데요. 그렇다면 왜 프렌치 불독은 이런 신체적 결함을 갖게 된 걸까요? 실제로 불독도 코가 안 짧았어요. 불독도 예전 불독을 보면 다 코가 길었어요. 근데 어쩌다 돌연변이가 나타났는데 코가 짧은데 얘 되게 신기하게 생기고 유니크하고 귀엽다라고 하니까 얘네들끼리 교배를 하다 보니까 코가 짧은 그런 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요. 우선 몸 길이가 압축된 것처럼 짧아지다 보니까 유연성도 떨어지죠. 아까 보시다시피 입이 안 가고 안 가니까 자기가 불편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발로 해요. 그리고 막 주름도 많아지면서 피부 질환도 많이 생기고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알러지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꽤 많아요.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지만 태어날 때부터 많은 유전병을 갖고 있다는 프렌치 불독. 때문에 최근 해외에서는 프렌치 불독이나 퍼그와 같은 단두종의 교배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는데요. 사실 뭐 프렌치 불독은 아니지만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잉글리시 불독 같은 경우 멸종 운동을 벌이기도 해요. 얘네들을 다 죽이자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삶이 힘들다. 너무 인간의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종이다. 그래서 단두종 아이들을 이제 막 너무 순종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유전 질환들의 견생을 막 힘들게 보내지 않게 하자. 그런 운동들도 있어요. 너무 즐거워 보이고 이쁘고 하지만 아까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쓰러워 보이기는 하는 거죠. 그간 심한 가려움으로 힘들었을 해리. 다양한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은 설쌤의 예상처럼 알레르기로 인해 가려워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데요. 처음부터 시작이 분명히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혹시 알러지일까 봐. 왜냐면 이 종이 특이하게 알러지들 되게 많이 되게 유발하고 많죠. 아토피 진짜 많고. 아토피가 진짜 많아서 문제는 환경적인 요소에도 알러지를 심하게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어서 얘가 무중력 상태의 그런 환경에 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완전한 그 포인트들을 끊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덜하게 하려고 요새는 약들도 사용을 하고 뭐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근데 사실 사용을 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 오래되면 더 심화가 될 거고 더 악화가 될 거고 계속 그래서 치료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같이 병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식습관. 매일 먹는 주식인 사료뿐만 아니라 간식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 먹던 음식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수의학에서 가장 먼저 음식 알러지를 확인할 땐 가수분해가 된 사료를 한 달에서 2달간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그것만 먹여보라고 해요. 근데 가수분해는 뭐냐면 단백질 이제 분자가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우리 강아지들 몸에서 이게 여기에 딱 들어맞았을 때 가려움증을 느끼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막 분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알러지가 의심될 때는 가장 먼저 이런 가수분해 사료를 먹이라고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얘는 가수분해 사료는 아니에요. 이런 객검들도 사실 가수분해로 만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알러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진짜로 이런 것들, 이런 간식이나 이런 건 다 먹지 않고 해봐야 돼요. 막 배추 이런 것도요? 배추나 이런 건 그나마 괜찮아요. 네,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도 완벽하게 하려면 한 달 정도는 가수분해 사료, 그러니까 딱 알러지를 진단하기 위한 사료만 먹어보는 게 좋아요. 네. 해리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치료 잘 받자. 일단은 어떤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생겨가지고 좋고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잘 치료가 됐으면 좋겠고, 이제 밤에 좀 잠 좀 잘 잤으면 좋겠고.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저랑 연락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더 해리도 편하고 우리 보호자님도 걱정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찾은 해리네 집. 안녕하세요. 달리야, 그동안 잘 지냈니? 해리도 제작진을 마중 나왔네요. 어우, 여전히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설쌤을 만난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아온 해리. 먼저 가려움을 완화시켜줄 연고도 매일 발라주고요. 생식기 부분이 주변도 그렇고 조금 많이 붉은기도 있고 염증같이 이렇게 상처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게 확실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얌전히 안긴 채 치료도 잘 받는 해리. 해리의 식사 또한 신경 써서 챙기고 있는 것은 물론 설쌤에게 처방받은 약도 잊지 않고 열심히 먹이고 있답니다.
알레르기와 염증으로 인한 가려움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약이라는데요. 보호자님, 그동안 해리에게 변화가 좀 있었나요? 10번 정도 비볐으면 이제 한두 번 정도로 횟수가 줄었고요. 원래는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하고 있었는데 보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빈도수를 보는 게 좀 줄었어요. 저녁에 잘 때도 잘 자요. 옆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나 정성을 쏟으시니 해리가 건강해질 수밖에요. 앉아. 채소도 마치 고기처럼 맛있게 먹어주니 아이고 정말 기특한데요. 원래 주던 껌 간식 같은 걸 좀 줄이고 야채 위주로 주고 있어요. 솔루션 이후에도 설쌤과 소통하며 해리를 위해 노력하는 열혈 보호자. 이제 그 이상 행동도 많이 줄어서 편안히 쉴 때는 쉬고 놀 때는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올 봄부터 이제 캠핑을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애들이랑 이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 거라 그냥 달리랑 오래오래 같이 저희랑 이제 오래오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해리야, 지금처럼 앞으로도 치료 잘 받아서 꼭 가족들이랑 캠핑 가는 거다. 알았지? 앞으로도 해리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랄게요.